안녕하세요. 저는 S2W 위협 인텔리전스 센터 위협 탐지팀에서 일하고 있는 최광준입니다. 저희 위협 탐지팀 같은 경우는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같이 일반 이용자들이 잘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위협 게시물을 탐지를 한 다음에 분석을 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럼 위협 탐지라고 하면 좀 어떤 이슈들이 좀 많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흔한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해커들이 기업이나 기관을 해킹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탈취를 한 다음에 이걸 판매하는 게 이제 가장 흔한 케이스고요. 아니면은 아예 다른 해커들이 이 기관이나 기업의 서버에 침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접근 권한을 판매하는 케이스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해커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범위도 많고. 그럼 이걸 좀 어떤 식으로 좀 분류를 해서 지금 내부에서는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APT 그룹 그리고 랜섬웨어 그룹을 이제 위협 분석팀에서 담당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정치적 이념 활동을 하는 그런 핵티비즘 그룹, 그리고 자기네들의 이제 흥미와 아니면은 그냥 데이터 단순 판매 이런 그룹들을 이제 사이버크라임 그룹이라고 이제 정의를 해서 저희는 이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그룹들 같은 경우는 이제 랜섬웨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또 협업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팔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전달을 해서 기업에 침투해가지고 이제 파일 암호화하고 이거를 이제 협박을 해서 돈을 갈취하는 형태라면, 사이버크라임 같은 경우는 그냥 외부에서 어떤 서버를 공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탈취를 한 다음에 이걸 그냥 이제 다크웹이랑 아니면은 텔레그램에 판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전쟁 때도 그렇고 사이버 조직이 이제 아예 국가 기반으로도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확인이 되시나요? 이제 위협 탐지팀이랑 위협 분석팀이 또 나눠지게 되는데, 위협 분석팀에서는 주로 이제 그런 국가 배후 APT 그룹들을 추적을 하고 있고요. 그 팀에서는 이제 APT 그룹들이 사용하는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을 연관성 분석을 진행을 해서 어떤 그룹이 공격을 왜 했느냐 이런 걸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다크웹이랑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사이버크라임 조직들이나 핵티비즘 조직들이 자신의 뭐 정치적인 이념을 표출하기 위해서 하는 공격들을 이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사이버크라임들이 자기들 과시하거나 아니면 자기네들 이득을 위해 하는 행동들, 그런 해킹 활동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APT 그룹이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게 좀 어떤 건지 좀 간단히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APT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해커 그룹들이 은밀하게 이제 진행하는 공격들을 보통 대부분 얘기를 하고요. 그 해킹 그룹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어떤 특정 타겟을 자기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특정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핵티비즘이라는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 네. 해외 쪽 외신 이런 거 보면 네. 그걸 좀 잘 체감 못하는 경우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좀 소개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핵티비즘 그룹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념을 위해서 다른 이제 국가의 기관이나 아니면은 기업들도 포함이 되고요. 그런데 공격을 해서 이 자신들의 이념에 맞다 혹은 이 주장을 남들이 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그룹들을 얘기를 하고요. 사이버크라임 조직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뭐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런 거 없이 순수히 자신들의 이제 이익이나 아니면은 그냥 흥미를 위해서 다른 이제 기관, 기업들을 공격하는 그룹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APT랑 핵티비즘이랑 좀 다른 건가요? APT는 자신들을 드러내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핵티비즘은 오히려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함으로써 이제 활동을 하는 게 좀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핵티비즘은 그리고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조직 중에서 좀 요즘에 좀 주목하거나 좀 해외에서 좀 이슈가 된 이슈가 뭐 사고 같은 게 있을까요? 사건 같은 게? 이제 주목했던 두 가지 사건인데, 첫 번째가 이제 7, 8월 달쯤에 일본의 오염수 방출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10월 달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관련해서 이슈가 돼서 그걸 이제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오염수도 실제로 그 뭐 방류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오염수 방류 이제 검토가 들어가고, 오염수 방출 이제 확정되고 방출하는 시점, 그리고 그 이후의 시점에 일본을 대상으로 한 해킹인 거죠. 그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를 하거나 항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국가의 이제 해커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일본 기관 대상으로 공격을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신들이 이제 주로 활동하는 채널들이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이나 혹은 이제 중국 이제 해커들 같은 경우는 웨이버나 틱톡 그리고 이제 빌리빌리라고 중국 이제 유튜브 같은 이제 플랫폼인데 그런 데서 이제 자신들의 동영상을 업로드해서 어디를 먼저 해킹을 하겠다 아니면 해킹을 했다 이런 식의 이제 글을 올리고요. 도쿄 전역을 직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한 것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다른 일본 기관들이나 아니면 사기업을 해킹을 해서 얘네들의 뭐 취약점을 그냥 공개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활동이 좀 더 확인이 됐습니다. 좀 대표적으로 좀 피해를 당한 기업이나 뭐 조직이 있나요? 뉴클리어 27이라는 그룹이 이제 트위터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 그룹 같은 경우는 오염수 방출 관련해서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있었던 그룹은 아니고 이슈 이후에 새로 이제 트위터에서 개설된 이제 그룹이고 그 세이코 솔루션즈라는 제조업체 스카이브리지 라우터를 관리자 페이지를 디페이스를 했다 이런 식으로 올렸고 이제 취약점을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사실 뭐 제로데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제로데이 취약점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정보를 하나하나씩 공개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공격에 가담해라 이런 식으로 선동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 회사를 뭐 공격한 이유가 뭐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액티비즘 입장에서는 일본 기관의 뭐 특정 타겟에서 공격을 하고 싶겠지만 그런 그것보다 일단은 일본이다라고 하면 사실 공격을 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공격을 하고 거기 이제 디페이스 하면은 이제 홈페이지를 변조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이제 일본 오염수 방출 관련해서 항의의 메시지나 이런 반대하는 메시지를 이제 써놓는 식으로 이제 자신들의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게 이스라엘 전쟁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좀 더 되게 어땠나요? 좀 봤을 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이랑 다크웹에서 모두 이 이슈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실제로 제 기억상으로는 아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두 키워드가 각각 한 3배에서 11배 이상 언급량이 증가한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해킹을 한 게시물과 아니면 이제 데이터 유출 판매 게시물 혹은 취약점 게시물 이런 게 다 계속해서 확인이 됐었습니다. 일단 파악한 부분에서는 총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둘 다 포함해서 총 43개의 정부기관 웹사이트가 공격을 당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무래도 다 이제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디도스 혹은 이제 디페이스 공격이 이루어졌고 정부 웹사이트가 40건 넘게 다 양쪽으로 다 털린 거예요, 그러면? 네네. 서로 공격을 해서 정부 부처 공무원이나 네. 주요 인사들 정보가 다 털린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다 공개가 된 거예요? 네, 그런 거를 그냥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판매를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겸사겸사 사업하는 해커들이 그렇죠. 시류를 잘 타서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저희가 추적을 했던 몬타나라는 유저가 있는데 그 유저 같은 경우는 원래도 계속해서 이제 툴을 사용해서 해킹을 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정보 빼오고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유저였거든요. 꽤 장기간 동안 활동을 해서 저희도 이제 그 유저를 계속 추적했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때 아예 닉네임을 바꾸고 이스라엘 쪽 지지를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정보를 이제 판매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가장 궁금했던 게 중국 이슈긴 했는데요. 네. 요즘 중국 그 내부 그런 해커들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한동안 되게 엄청 활동적이었었는데 중국에서도 요즘 제재가 되게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네. 좀 방향성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고. 저희가 보는 이제 액티비즘이랑 사이버크라임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점점 더 은밀해져 가는 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액티비즘도 은밀해진다는 거예요? 사전에 모의를 한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가끔 이제 포착이 되는데 그런 얘기들도 점점 더 사적인 공간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이버 크라임 쪽은 대부분 랜섬웨어로 진행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사이버 크라임 같은 경우는 랜섬웨어 그룹이 이제 사이버 크라임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자신들의 완전 흥미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 뭐 사익이라고 하지만 랜섬웨어 같이 그렇게 아예 협박성을 하기보다는 데이터를 그냥 단순히 탈취를 한 다음에 개인정보들 파는 그런 이제 그룹들을 사이버 크라임이라고 주로 저희는 얘기를 하고요. 그런 이제 그룹들은 거의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QQ나 아니면 다크웹을 사용해서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사고 팔았다면 요새는 아무래도 텔레그램이 좀 접근하기가 용이해져서
텔레그램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면은 좀 담당하고 있는 게 그 사이버 크라임이나 이런 쪽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네. 그런 조직들이 실제로 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그게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걸까요? 올해 초에 이제 발생했던 이제 추적을 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샤오칭이라는 이제 중국 사이버크라임 그룹이고요. 그 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 재작년부터 활동하던 다른 중국 그룹에서 파생된 그룹으로 저희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특히 국내 이제 여러 한 40여 개의 기관 그리고 뭐 학술 아무튼 웹사이트들을 취약한 웹사이트들을 공격을 했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이제 텔레그램에 공유를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자신들이 이제 나토 관련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하겠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아마 나토의 뭐 사이버 보안 관련된 이제 내용이 들어가서 한국을 타겟으로 공격을 하겠다고 지목을 당했고 그게 실제로 이제 공격을 당한 게 이제 설때였습니다. 완전 데이터베이스 원본을 그냥 다 공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국한테 이제 반감을 표출을 하기 위해서 그냥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토랑 연관이 돼 있는 게 뭐 한국이다. 한국이 취약하니까 또 턴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지자들의 좀 더 호응을 얻기 위해서 뭐 하는 것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올해가 사실 좀 AI 시대고 해서가지고 DX의 시대고 하다 보니까 기술 여기저기서 막 갖다 쓰고 특히 사이버 공격도 엄청 늘었는데 내년은 좀 어떻게 바뀔 걸로 보시는 게 전망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중국 쪽 텔레그램 쪽만 보면은 일단 유저들이 여러 채널에 분산이 돼 있다가 그 유저들 간의 커넥션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하나의 그룹으로 뭉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들이 서로 뭉쳐지면서 해킹 정보라던가 아니면은 그다음에 판매하는 데이터들이 서로 이제 확산이 좀 더 빨리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해킹 모의하는 내용들도 같이 확산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또 자기네들이 숨기기 위해서 이제 뭔가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제 프라이빗 메시지로 이제 소통을 하자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체적인 그런 공격 활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더 커졌는데 그런 공격을 어떻게 모의할지는 원래는 이제 오픈된 곳에서 좀 하다가 이거를 점점 숨겨가면서 저희가 뭔가 보이지 못하는 그런 공격들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버 크라임 조직들, 뭐 액티비즘 조직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좀 꾸준히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을 좀 해야 그나마 좀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